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듣기를 바라는 입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입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도 써야 되고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입시가 이제 거의 과정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입시 시즌이 되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실 감각입니다.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나 아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입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분명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 어른들은 그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동홍 국숭세단 정말 가기 쉬운 학교인가? 자, 사실은 이 건동홍 국숭세단 요 라인으로 이렇게 대학 레벨을 나눠 놓은 거는 뭐 저희 시대 때 이제 90년대 학번, 이제 2000년대 초반 학번들의 이제 대학 레벨이고, 지금은 뭐 어느 학교가 더 좋다 나쁘다 학과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갭이 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서울 대학의 이 허리 라인은 건동홍 국숭세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에는 중경외시,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건동홍, 그 허리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건동홍 국숭세단 대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저희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쓰리국대라고 저희 시대 때는 있었어요. 쓰리국대가 뭐냐 하면은 건국, 단국, 동국대, 이 국자가 들어가는 이 세 학교를 쓰리국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괜찮게 잘했으니까 이제 저희 시대 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야, 쓰리국대는 정말 쓰레기 아니냐? 쓰리국대는 정말 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 입시문이 열리고 이제 했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쓰리국대 합격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상위 10% 이내에 드는 친구들이었어요. 상위 10% 이내에 드는 친구들. 근데 그러면 그 상위 10% 안에 드는 친구들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전교생이 한 800에서 900명 사이였는데 상위 10%라고 하면 그중에 80명이에요. 80명 안에 들어야 쓰리국대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근데 이제 뭐 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친구들도 한 쓰리국대는 안 간다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아이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뭐 각자 학교마다 좋은 학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좋은 학과는 훨씬 더 점수가 높고 그렇겠지만, 가장 낮은 학과 합격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건동홍 국숭세단에 이제 최소한 합격을 하려면 수시 라인으로 뭐 전체 등급 기준으로 막 그런 거 없이 이제 내신 기준으로, 제 기준에서는 강남, 반포, 대치에서 상위 20% 라인에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강남 라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강남 라인이니까. 다른 지역 라인은 택도 없는데, 그래도 강남 라인으로 수시 학종으로 상위 20%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이 건동홍 국숭세단 라인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 라인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친구들이 이 대학 안 가려고 그러죠. 그쵸? 현실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이 학교들을 좋은 학과 막 예를 들어 뭐 건대도 좋은 학과, 의대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막 그런 좋은 학과들, 막 국민대도 막 자동차공학과 그런 데는 점수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특수학과 막 점수가 특별히 높은 학과 말고 어느 정도 기본의 중하위권 학과의 합격 라인을 잡으려면 정시 총점 기준으로, 수능 총점, 원점수 총점 기준으로 상위 15%에서 13% 이내는 들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동홍 국순세단 대학이.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봐서요, 아무리 그 반포, 대치, 강남이라고 해도 내신 상위 20%인 친구들이 수능에서 5%, 10% 이상을 점프를 해서 내신 상위 10% 이내에, 그러니까 그 수능 상위 10% 이내에 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꿈 같은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능력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자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연대 아래로는 안 가. 연대 아래로가 대학이야? 엄마, 나 서성한 밑으로는 안 가. 나 창피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그래, 우리 똘똘이 연대 꼭 가보자. 그리고 용기 붙들어주고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이외에 정말 이 아이의 그 말에 매몰되고 속아서 나도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안 되는 건 없다고 화이팅을 외쳐주지만 아이의 점수를 냉정하게 보고 아이의 합격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서 자료를 모아서 원서를 쓰고 입시가 결정되는 시점에서는 아이에게 명확한 자료를 줘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내신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엄마가 자료를, 아빠가 자료를 모아봤을 때 너는 요 정도 합격 성적이다. 물론 갑자기 수능을 잘 봐서 더 잘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대입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네가 재수를 했을 때 너 정도 점수의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정도는 요 정도다. 그럼 네가 재수를 해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다. 특수한 케이스로 갑자기 점수를 올라서 막 의대에 가고 서울대에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물론 네가 그런 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케이스를 가능성 있는 케이스로 두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최조나 그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스포츠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배제하듯이 우리 부모님은 현실 감각을 냉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아이를 설득해야 아이가 그냥 막 소득이 없는 이 수능 시험, 이 입시에 그냥 몇 년 동안 막 그냥 열과 성을 쏟으면서 그냥 사회에 나가서도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정상적으로 꿈을 이루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낭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잘 사는 집 안에서. 자, 두 번째는요. 대치동 수학 내신 4등급이 수능 수학 1등급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제가 대치동에 있었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시 상담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대치동 아이들 잘해요. 강남 아이들 잘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해요. 한 어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내신은 4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수능은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 성적을 보면요, 모의고사를 1등급이 받은 적도 있어요. 2등급을 받은 적도 있고 1등급을 받은 적이 많은데, 그거는 1, 2학년 때 모의고사예요. 1, 2학년 때 어머니가 그 아이 점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걸 보면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수학을 잘하는데 내신이 안 나와서 4등급이 나오는 친구겠죠. 그쵸? 3월, 4월, 5월, 7월, 10월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3등급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표본이 적은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 때는 어떻게 1등급이 우연히 나왔지만, 재수생 들어오고 N수생 들어오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실력인 3등급 잘 나와봐야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발 현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현실을. 일반적으로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렸을 때 강남 대치동에서 수능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점수는 상위 7% 정도예요. 7에서 8% 정도. 2등급 끄트머리도 100% 수능 1등급 받는다는 보장 없어요. 절대로. 물론 내신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수능에서 2등급 받기도 해요.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반포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거의 수능 1등급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강남 대치 반포 기준으로 한 7에서 8% 정도 상위, 2등급 중반 정도까지입니다. 3등급이 수능 1등급 받는 거 그런 케이스 거의 없고요. 그런 케이스라고 해도 정말 11%, 12%로 12%, 13%로 1등, 2등급에서 3등급 문 여는 친구들, 3등급 문 여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거지 거의 없어요. 거의 일반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또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강남 자사고인데요, 세와, 희문, 중동, 현대 이 네 학교 잘 들으세요. 물론 내신 4등급이 수능 1등급 받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 학교도 거의 수능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내신 2등급 라인까지예요. 내신 3등급 라인 아이들이 수능 1등급 받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하고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세와, 희문, 중동, 현대 이 강남에 있는 광역 자사고가 외대부고나 하나고보다 공부 잘한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겠죠. 그쵸? 아이들 자료를 조사해 보면 하나고나 외대부고, 물론 그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고나 외대부고 안에서도 내신 3, 4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 중에 수능 1등급을 못 받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을 깨달으셔야지 아이의 입시를 잘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입시 처리되면 항상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9월, 10월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아무 베이스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단계가 2단계 정도 올라가요.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고 9월 말 추석이 지난 시점부터 한 40일 정도로 정말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학과가 2계단은 상승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재수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늘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름방학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를 안 해서 아 재수 확정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지금부터 1년이 넘게 남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올해는 망했어. 그런 애들이 내년에 된다고 요입당하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도 동조한다는 거예요. 똘똘아, 너 의대 갈 수 있어. 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빛났잖아. 한 번 더 해봐. 수능 낭인으로 아이를 만들지 말아요. 부모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현실 감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잔인하겠죠.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미래에 성공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듣기 바라는 입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